이것조차도 안 하시니까 답답하지. 하루에 15분이면 되거든. 네네. 그게 귀찮은 거야. 남지 않는 이유라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유조차도 모르고 통장에 남는다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난 제일 어이가 없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몇 억씩 내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귀찮을 수 있지? 안녕하십니까. 장사하는 김영철의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직접 쓰고 있는 매장 결산 양식들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이 전달 드린 양식을 받고 나서 사용을 안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매장 결산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남냐라고 물어봤을 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나 남는 금액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어디에다가 돈을 몇 프로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셔. 근데 매장 하나를 운영할 때부터 어디에다가 내가 몇 프로의 돈을 쓰고 있고 몇 프로의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의 몇 프로는 또 어딘가에 재투자해야 된다 라는 걸로 이 매장을 꾸려가야 그 매장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고 다점포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럴 때 쓰기 위한 데이터야.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틀만 잡아서 보내드린 거고, 이 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맞춰서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있는 재료비의 부분에 보면 나는 재료비라고 명명해놨지만 뭐 육류, 공산품, 식재료, 면세품, 그 다음 주류, 음료, 뭐 아이스크림 등등, 여기는 그냥 재료비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원부자재, 모든 원부자재다. 총괄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 인건비에는 급여만 넣어놓으면 안 되고 4대 보험료 나온 것도 기입할 수 있게 해놔야지 실제 인건비에 쓰는 비용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요즘 4대 보험료 비율이 올라서.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 주울 직원 300에 뽑았어. 그럼 실제로 300이 아니야.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330 이상은 잡아야 돼. 그래서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도 여기다 넣으라고 넣어둔 거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월세만 넣는 월세 관리비 따로따로 빼야 되는데, 보통 관리비에 전기세나 가스료나 수도료가 포함된 분들이 계셔. 근데 그거를 대충 포함돼서 관리비 얼마 나와서요 고지서만 받고 그대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 고지서 상세 내역이 보면 관리비는 얼마고 전기세, 가스료, 수도료는 얼마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분리해서 기입해 놔야지 내가 임대료 퍼센트와 공과금 퍼센트가 정확하게 나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임대료 퍼센트 내가 몇 프로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지? 정말 대박 매장이 되려면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된다. 임대료 비율이. 그리고 공과금 비율은 운영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1% 중반대 잡으면 돼. 공과금은 합쳐서 전기세, 가스료, 수도료 합쳐서 1% 중반대. 근데 만약 이게 2%가 넘어간다. 그것도 한여름이나 한겨울 아닐 때. 그러면은 뭔가 잘못돼 있어. 확인을 해봐야 돼. 그다음 판매 촉진비는, 내가 판매 촉진비 광고비는 난 이제 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광고하면 무조건 매출 나옵니다. 광고하면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제가 내부가 맛있고 깨끗하고 접객이 친절해. 그래서 자신이 있어. 그런 매장들은 이제 그걸로만 승부가 안 되고, 광고비는 고정적으로 항상 써야 돼. 그게 효율이 있든 없든. 그것조차도 경험이거든. 그리고 난 실제로 여기 광고비라고 적어놓고 싶지도 않아. 난 학습비라고 적어놓고 싶어. 써야지만 벌 수 있어. 아니, 배울 수 있어. 유튜브 보고 뭐하고 안 돼. 정말로 빠르게 업데이트들이 각 플랫폼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뭔가 공개가 됐을 때는 이미 끝물이야. 그 정보는.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월세라고 말씀하신 거는 월세만큼이나 아주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안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봐. 이제 외식업에선. 공과금 1.5%의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 정도 나와. 그럼 CCTV, 세스코 이런 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밑에 보면 기타 관리비에 일단 우리가 쓰는 것들만 다 넣어놨는데, 우리는 쓰는 게 많아. 뭐 화재보험부터 세무사, 노무사, 유류비, 주차비, CCTV, 세스코, 뭐 전화, 인터넷, 포스 이런 걸 다 넣어놨잖아. 이거는 실제로 판매 관리비라고 해야 돼. 관리비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그 구역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인 거고, 그러니까 그건 월세인 거야 사실. 왜 이게 월세냐면, 요런 건물주들도 있어요. 월세를 높게 책정하면 세금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비를 더 많이 책정하는 건물주들도 좀 있어요. 내가 임차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건물주에게 주는 돈, 이건 일단 둘 다 월세라고 봐야 되는 거 있고, 여기에 우리 결산 양식의 기타 관리비는 이건 매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타 관리비인 거지. 그래서 확실히 분리를 시켜야 이 기타 관리비에 쓰시는 것 중에 이거는 모든 매장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세무사, 노무사는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고요. 기장세무사나 기장노무사를 맞게더러 저는 쓰셔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장사하시는 사장님께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장사지, 고객이지, 이런 데다가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다른 쪽에서 쓸 1%의 힘을 모아서 고객한테 신경 쓰고 판매 전략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생각 꼭 쓰면 좋겠고요. 세스코랑 CCTV는 뭐 당연히 기본빵이니까 다들 쓰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전화, 인터넷, 포스도 당연한 거고요. 음식물 처리 당연한 거고요.
그럼 나머지들은 사실 뭐 쓰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있겠죠. 기타 관리비 항목 제일 아래에 판매 관리비가 빠져 있잖아요. 네. 이 판매 관리비는 뭐냐면 고생하는 직원들 알바들 밥 먹이고 아니면은 뭐 후라이팬이 망가져가지고 후라이팬 새로 사고 그릇들이 좀 망가져서 새로 사고 이런 것들. 그다음 아래에 수수료를 내려오면 우리 결산상에서는 3%로 잡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매출액이 높을수록 카드 결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 수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야. 늘어요? 매출액이 적을수록 카드 수수료가 적어.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나오실 거고 챗GPT에 물어봐도 아실 텐데 신용카드 수수료랑 체크카드 수수료가 매출액이 높을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75까지 높아지거든. 우리는 다 이 법인 하나의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2.75 최상한선이야. 근데 여기는 왜 3%로 돼 있냐면 외국에는 또 카드 수수료가 더 높아. 아 그래요? 4% 5%까지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3%로 잡아놓은 거라서 이거는 각 매장의 매출액 컨디션에 맞게끔. 근데 매장 하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한 0.75에서 1.25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세금 부분에는 원천 지방세랑 부가세만 넣어놨는데 그럼 여기 종소세를 안 넣어놨잖아. 네네. 내가 종합소득세는 왜 여기 결산에 안 넣어놓냐면 종합소득세는 예상 비율을 설정할 수가 없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1년 12달 장사를 할 때 한 달 그 종합소득세 나오는 달 있잖아. 그냥 그 달 수익 포기하고 그 달 버는 돈으로 종합소득세 다 내자. 약간 이런 주의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는 포스 매출, 단말기 매출, 그 다음 거기다가 아래 보면 체험단 매출, 홀 메뉴 매출, 홀 주류 음료 매출, 포장 주류 배달 매출 이거 다 나눠 놓잖아. 요거를 다 나눠서 봐야지 실제로 우리 매장에서 매출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 매출 비율에 따라서 다음 달 판매자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내가 구상할 수 있어서 요렇게 기입하게끔 해놨어. 이건 다 수기로 기입해야 되는 건가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자동화할 수는 없지. 결국에는 누군가가 네. 타이핑을 하거나 기입을 해야겠지. 왜냐면은 사용하는 금액 자체들이 고정적인 금액도 있지만 매달 바뀌는 항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관리자급이 무조건 관리해야 되는 맞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관리자급이 기입해주고 본사에서 필터링 한번 하고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그걸 똑바로 됐는지 확인할 때 뭘 보시나요? 결국에는 통장 내역. 비교하면서 숫자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른 판매 관리비 탭이 있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네네. 판매 관리비는 애들 회식을 시켰을 수도 있고 네네. 밥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식비겠지. 뭐 후라이팬이 망가져서 후라이팬 비용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필요한 기물이 있어서 기물을 더 샀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세 항목별로 나눠놔야 돼. 상세 항목을 다 기입을 해놔야 나중에 몇 달 뒤에 갔을 때 이 달은 왜 이렇게 판매 관리비가 많았지 하고 이걸 상상을 보면서 알 수 있어. 그럼 여기 항목들 중에서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온 달에 점장이 이 항목 중에서 어딘가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 어느 항목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잘 됐을 때는 어느 항목을 투자하는 게 가게에 도움이 될까요? 총괄 코스트는 사실 매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금액 자체는 왜냐면 비율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 인건비밖에 없어. 인건비랑 공과금밖에 없는데 공과금은 사실 한여름이나 한겨울 가면 사실 조정이 안 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발 예상 매출액 나올 만큼 사람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내가 목표 매출 5천이라고 5천 되지도 않았는데 5천에 맞춰서 인건비를 안 썼으면 좋겠어. 손님이 찾아와서 못 받게 되면은 좀 천천히 돌리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다음에 찾아오시면 잘해주겠다고 돌려보내면 되지. 네네. 무조건 풀 컨디션을 맞춰놓고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나는 장사를 한다면은 빡빡하게 맞춰놓고 수매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때 사람 하나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 알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미리 이 정도 매출 나오겠지 하고 미리 뽑아놨다가 망가지는 케이스를 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한가할 때 뽑아놓은 직원이나 알바는 바빠지면 무조건 그만둬. 이거는 내 경험이야. 뭐 또 이걸 보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픈하는 매장들 내가 지금까지 거의 수십 개를 오픈해 왔잖아.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뭘 교육을 잘해놨고 오퍼레이션 아무리 잘 짜놔도 바빠지면 다 그만둬. 안 바쁠 때 들어와서 안 바쁜 걸 경험해봤잖아. 네네. 그러니까 바빠지면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다 그만둬. 최대한 이제 바빠지고 힘들어졌을 때 하는 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뽑는 게 맞다고 봐. 그것도 나는 이제는 직원 뽑으라는 얘기 잘 안 해. 무조건 파트타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중점은 파트타임 위주로. 차라리 그러고 나서 직원 숫자가 적잖아. 네. 그럼 적은 직원들을 확실하게 챙겨줄 것 같아. 잘 챙겨준다는 거는 뭐 금액적인 물질적으로. 이거를 작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통장에 직접 꽂히는 금액을 보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을 매출이 많이 나와도 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장님들은 어떤 게 문제인 걸까요? 남지 않는 이유라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유조차도 모르고 통장에 남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난 제일 어이가 없는 거지. 어디에서 자꾸 돈이 새고 있는데 혹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개선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을 모르면 개선을 못 하지 뭐.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양식은 복잡하지 않잖아. 다른 유튜브 채널 보니까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더라고. 네네. 그거는 나도 그렇게까지 아니다고 봐. 내가 한눈에 보일 정도.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내가 한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난 보거든. 네. 용돈기 입장 어렸을 때 받아서 다 맞아. 적어놓는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그냥 용돈기 입장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조차도 안 하시니까 답답하지. 하루에 15분이면 되거든. 네네. 그게 귀찮은 거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몇 억씩 내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귀찮을 수 있지? 보통 이것도 있잖아. 재료비랑 인건비 이거 두 가지는 10일, 20일에도 해야 돼. 중간 결산하는 느낌으로. 특히나 재료비 같은 원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주를 더 과하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바로 해야 된단 말이야. 10일, 20일에 체크를 해가면서 10일까지 만약에 뭔가 왜 이렇게 퍼센트가 높아 했어? 그러면은 내가 경각심이 생기잖아. 그러면 20일까지 수정을 하면서 20일에 또 봤어. 내려갔네. 그러면 또 월말까지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월말에 정상 수치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월말에 한 번만 하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지. 그땐 수정이 안 되잖아. 총괄 코스 원부자재 비율이 우리가 그래도 통상적으로 내 옆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40% 나온다던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난 30%, 35% 나오네? 그러면 상대편보다 내가 5% 적은 거잖아. 그럼 더 버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짤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 5%를 활용해서 총 매출이 만약에 3천이라고 치면 5%는 150이야. 이 150만 원을 뭔가 활용해서 손님들한테 뭔가를 더 돌려줘야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짤 수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이걸 귀찮아서 작성하지 않는 구독자님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따끔하게? 망하실 거예요? 장사 한 해 두 해 먹고 그만하실 겁니까?